지각의 구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거든요. 근데 색깔이 검은색에 가까운 어두운 암석은 현무암이고, 밝은 암석은 화강암이죠. 해저감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진 암석은 여감이고요. 여감. 주로 모래로 이루어진 암석은 사암이죠. 사암. 진흙처럼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암석은 뭐 셰일도 있고 이암도 있는데, 이암 말하나 셰일 말하나, 하여튼 셰일이나 이암이 있습니다. 아무튼 화강암 같은 거 보면은 검은색 알갱이도 있고 뭐 흰색 알갱이도 있고 약간 반짝반짝한 애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암석은 돌멩이를 말하는 건데, 그거를 이루는 물질들은 광물이라고 말해. 광물. 석영 이런 게 광물이거든요. 그런 게 모여서 암석이 되는 거예요.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합니다. 암석을 이루고 있는 작은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한다. 광물은 지각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광물은 수천 종이 있습니다. 뭐 금 이런 것도 광물이고 은 이런 것도 광물이고요. 여러 가지 광물이 있죠. 6천여 종의 광물이 있는데, 그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 광물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금광석 뭐 이런 거는 이제 다이아몬드거든요.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황 뭐 이런 거 황이라고 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광물도 있지만 대부분의 광물은 몇 가지 종류의 원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화합물이다. 보통은 이제 규산형 광물이라고 해서 규소랑 산소랑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규소랑 산소랑. Si가 규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광물이 많은데 그 중에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한 광물은 조암광물이라고 해요. 그렇게 주요한 광물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6천여 종이 다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은 건 장석이라고 하는 게 애가 제일 많아요. 장석이라고 하는 애가. 장석은 그냥 보통 뭐 흰색 돌멩이 이런 거예요. 여기 밑에 사진 있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화강암이 있는데 여기 흰색들 보이지? 흰색? 요런 게 장석이야. 장석. 분홍색 이런 것도 장석이고, 그리고 흑음모는 요 까만색은 흑음모고요. 반짝이고 뭐 이런 거 있어요. 투명하고 이런 건 석영이야. 석영. 그래서 장석이 제일 많다. 조암광물 중에 장석이 제일 많고, 1등은 외워주셔야죠. 장석이 제일 많고, 2등까지는 외우자. 네, 석영, 장석, 석영 이렇게 제일 많습니다. 장석, 석영이 제일 많고, 장석, 석영 둘은 좀 밝은색 광물이에요. 밝은색 광물입니다. 그 다음에 흑음모, 각섬석, 감남석 이런 건 좀 어두운, 희석부터네. 요렇게는 좀 어두운 색 광물이에요. 어두운 광물이고, 장석과 석영은 밝은색 광물입니다. 아무튼 제일 많은 거는 장석이고요. 2등이 석영, 3등이 희석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광물의 특징. 광물은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색깔 이런 것도 성질이야. 색깔 이런 것도 색이 다양하게 있고, 뭐 밝은 애가 있고 어두운 애가 있죠. 이게 밝은색은 장석과 석영 밝은색, 흑음모, 각섬석, 희석, 감남석은 어두운 색이고요. 조흔색은 아직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제 흔적의 색깔이에요. 흔적 색깔. 그래서 하여튼 조흔색이라는 게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굳기는 단단한 정도고, 자성은 자석에 달라붙는 거고, 염산과 반응하는 애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애가 있어요. 이런 특성들로 어떤 광물인지 구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장석은 흰색이나 분홍색이고, 석영은 약간 육각 기둥 모양이에요. 흰색, 무색. 그리고 여기까지는 밝은색 광물이고, 나머지는 어두운색 광물이고, 흑음모는 검은색, 갈색이고요. 판으로 쪼개지고,
각섬석은 짙은 녹색이고, 휘석은 짙은 녹색 검은색이고요. 감람석은 녹갈색이나 녹색이다. 자, 하여튼 색깔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조훈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훈판이라고 하는 거에 긁어봐요. 조훈판은 유약을 칠하지 않은 한 번 구워 만든 초벌구이 자기판. 그러니까 무슨 도자기 같은 거, 도자기. 근데 매끈매끈한 게 아니라 약간 타일 같은 거예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얘를 긁어, 이렇게. 얘를 어떤 암석을 긁어요. 그럼 색깔이 나와. 고색을 보는 거야, 고색. 가루색을 보는 거야, 가루색. 가루색이 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노란색인데 좋은 색도 노란색이긴 해, 금. 근데 황동석이라고 하는 애는 약간 금처럼 생겼는데 긁어보면 녹흑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금인지 이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좋은 판에 긁어보면. 황철석이라고 하는 애도 금처럼 생겼거든요. 이 사진이 너무 지금 금처럼 안 생겼는데,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제 긁어본 것처럼 얘네들은 실제로 보면은 금처럼 생겼어요. 두 개가 노란색으로 생겼는데, 좋은 판에 긁어보면 황철석은 검은색이 나오고요, 황동석은 녹흑색이 나오고, 금은 아깝지만 긁어보면 노란색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구별하는 방법은 좋은 색으로 구별하시면 돼요. 좋은 색으로. 그 다음에 적철석이랑 자철석은 둘 다 검은색인데, 적철석은 긁어보면 붉은색이 나오고 자철석은 검은색이 나와요. 이런 거는 또 외울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자철석인데 이거 자석이 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석 자력이 있어. 이거는 이제 검은색이라고. 이거는 적철석인데, 이거는 적철석은 검은색 아니에요. 붉은색 나오고. 자철석은 검은색이고 적철석은 붉은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색깔로 구별하기 어려울 때 좋은 색으로 구별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굵기는 단단한 정도야. 그래서 석영이랑 방해석이 있는데, 긁어보면 석영이 단단해서 얘가 방해석이 긁히고 석영은 안 긁혀요. 서로 이제 긁어보면은 어느 게 더 단단한지 알 수가 있고, 석영과 방해석은 겉보기는 비슷하지만 긁어보면은 방해석에 흠집이 생깁니다. 그거는 석영이 더 단단해서 그런 거야. 석영이 더 단단해서. 그 굵기를 비교하면 되고, 아까 자철석 봤죠? 클립 같은 거 이제 붙습니다. 그래서 때붙이가 붙는 성질이 있다. 자성이 있다. 자성이 있다. 그 다음에 방해석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얘가 부글부글 기체가 발생합니다. 방해석은. 그래서 염산과 반응하는 거는 방해석이 요 중에 유일하고, 자성이 있는 건 자철석이고, 그 다음에 굵기는 뭐 석영이 이제 방해석보다는 더 단단하고요. 그러니까 요런 걸로 광물을 구별할 수 있다. 암석을 이루고 있는 작은 알갱이들을 광물이라고 합니다. 광물이라고 하고요. 초벌구이 자기판에 광물을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가루 색을 조훈색이라고 해요. 조훈색. 방해석은 묽은 염산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와요. 암석과 광물의 활용. 암석은 뭐 화강암 뭐 이런 거 암석이에요. 현무암, 뭐 편마암, 뭐 석회암,
대리암 이런 거 암석입니다. 화강암은 단단하기 때문에 건축 재료나 조형물 이런 거 만들 때 쓰이고, 현무암은 맷돌이나 돌화로방 이런 데 쓰이고, 편마암은 줄무늬가 있어서 장식용이나 정원석에 사용된다. 줄무늬가 있다. 이런 게 화강암인 거 아시죠? 편마암에 보면 줄무늬가 있어요. 이런 애가 가열되고 눌리면서 줄무늬가 생겨요. 얘가 이제 줄무늬가 멋있으니까 정원석이나 이렇게 편마암은. 그 다음에 석회암은 다리 건설이나 건축물 사용하는 시멘트의 원료이다. 석회암은 이제 시멘트 원료가 되고요. 대리암은 조각상 등을 만드는 데 이용된다. 광물의 이용.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석을 사용하는 예고요. 광물 중에 이제 석영 이런 거는 규소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이걸로 이제 이 반도체 소재를 만듭니다. 반도체, 전자기기 등 이런 거 만들고, 태양 전지판도 반도체거든요. 이런 거 만들고, 리튬은 휴대용 배터리에 많이 쓰입니다. 태양광 발전기 등에도 사용되고, 황동석에서는 구리가 나오는데, 구리는 전선 만드는 데 사용되고요. 전기 잘 흐르니까. 가철석, 적철석은 여기서 철을 뽑아내가지고 건축재료나 산업재료로 이용된다. 고령토는 도자기 만드는 데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네오디듐은 이제 강한 자석, 네오디듐 자석 이런 거 만드는 데 사용되고, 알루미늄이나 타이탄 이런 거는 가볍고 단단해서 비행기나 로켓, 로봇 등 몸체 만드는 데 이용된다. 암석과 광물의 활용.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암석과 광물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암석으로부터 유용한 광물을 얻을 수가 있죠. 암석에 있는 광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리 건설이나 건축물 사용하는 시멘트는 석회암에서부터 얻을 수가 있고요. 모모는 유리나 반도체 만드는 데 쓰인다. 규소 말하는 건데, 아니. 규소는 원소인데, 석영 써야겠네, 석영. 석영에서부터, 유리나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석영은, 하여튼 그렇구요. 자, 다양한 암석. 일단은 96쪽에부터 먼저 할게요. 96쪽 좀 펴주시고. 자, 광물의 특성 관찰하기. 석영, 장석, 흑음모, 방해석, 자철석, 적철석이 있는데, 이게 긁어보는 거, 이제, 요 좋은 판에. 그럼 사실 석영은 좋은 판에 긁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얘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거만 따내만 했나? 아무튼 이런 흑음모는 흰색이 나오고요. 흑음모는 원래는 검은색인데 이 긁어보면 흰색이 나와요. 방해석은 흰색이고, 흰색일 텐데, 자철석은 검은색인데 검은색 나오고, 적철석은 검은색인데 붉은색 나오고, 그럼 자석은 자철석만 있고요. 염산과 반응하는 애는 방해석만 있어요. 방해석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알 수가 있겠죠. 요거 한번 풀어봐 주시고,
됐죠? 그 광물의 색과 좋은 색이 항상 같은 거 아니죠? 그쵸? 예. 흑음모 같은 경우에 색깔은 검은색인데 좋은 색은 흰색이 나옵니다. 자철석과 적철석은 좋은 색으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예. 얘는 검은색, 얘가 빨간색, 얘가 검은색 있고, 방해석은 묽은 염산과 반응하여서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석연과 방해석은 굵기 또는 염산 반응으로 구별할 수 있다. 맞아요. 긁어보면 석영이 더 단단하고, 염산 반응하면 석영은 반응 안 하는데 방해석은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구별할 수가 있고, 광물을 클립에 가져가 보는 것은 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맞죠? 그래서 이 중에 자철석이 자성이 있습니다. 여기 자철석. 좋은 색이 흰색인 거는 흑음모입니다. 흑음모. 아니오는 적철석.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자, 흑음모가 여기. 흑음모가 있는데, 그냥 보면 약간 검은색이긴 한데, 이거 보면 흰색이 나와. 흰색이 작긴 한데, 흰색. 흑음모는 네, 좋은 색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일단 개념 확인 문제에서 1번에서 4번까지 먼저 좀 풀어보고요. 일단 암석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 광물이고요. 그렇죠?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기본 단위이다. 맞는 설명이고, 광물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모든 광물은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이고요. 암석을 이루는 주요 광물을 조암광물이라고 해. 조암광물이라고 합니다. 답 4번.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황철석과 금은 색은 둘 다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근데 좋은 색이 검은색인 애가 황철석이고, 자, 금은 좋은 색도 노란색입니다. A와 B의 색은 거의 같고, A가 금이 아니죠. 좋은 색이 노란색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노란색이다. 맞네. 5번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염산과 반응했는데 뭐가 기포가 발생하는 사진이야. 이게 지금 기포가 발생하는 거. 이게 방해석인 거고요. 방해석은 염산과 반응해서 기포가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색으로 모든 광물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색이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적철석과 자철석은 광물 가루색이 같다. 가루색이 좋은 색이야. 좋은 색. 같지 않죠? 적철석과 자철석은 가루색이 달라. 석연과 방해석은 염산 반응을 구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염산 반응하는 애가 방해석밖에 없으니까. 반응하면 방해석이고 반응 안 하면 석영이겠죠. 그렇죠? 실력 강화의 103쪽에 실력 강화 1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이게 지금
검은색 나온 거는 자철석이고, 검은색은 자철석이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적철석인데, 안 보이긴 하네. 나머지 하나는 적철석이겠죠? 그럼 얘가 약간 빨간색으로 보여야 하는데, 하여튼 빨간색이 나와야 하고, 근데 둘 다 검은색인데, A와 B를 색이 좋은 수가 같아. 그러니까 얘가 얘고 얘가 얘겠지. 얘가 자철석이 되는 거고, 그쵸? 이해하세요? 이거 여기 그리는 거겠죠, 지금? 얘가 적철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은 기억 맞고요. 자철석은 자성이 있고요. B의 기억은 붉은색이다. 일부러 색깔을 잘 안 나타내 준 거 있을 수 있네요. 문제를 내야 되니까. 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도 마저 할게요. 서술형에 1, 2번 해볼게요. 1, 2번. 자, 조합광물의 부피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밝은색 광물과 어두운색 광물의 부피비를 서로 비교하시고, 그러니까 밝은색 광물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얘 둘이 밝은색 광물이고 나머지 어두운색 광물인데, 그럼 밝은색 광물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장석과 석영은 밝은색 광물이고 밝은색 광물이 어두운색 광물보다 더 많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석과 석영은 밝은색 광물이므로 밝은색 광물이 어두운색 광물보다 많다. 이렇게 쓸게요. 밝은색 광물이 어두운색 광물보다 많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석영과 방에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붓기를 비교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염산과 반응 비교하시면 되고요. 좋은 색은 둘 다 흰색이에요. 좋은 색은 둘 다 흰색입니다. 색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둘 다 흰색이고, 자성은 둘 다 없어요. 석영이 방해석보다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석영과 방해석의 단단하기가 다르기 때문에 긁었을 때 긁히는 게 방해석이고 긁히지 않는 게 석영이고요. 염산과 반응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게 방해석이고 발생하지 않으면 석영이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철석과 적철석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자성이랑 좋은 색이죠. 나랑 다고, 자철석만 자성이 있고, 좋은 색은 자철석은 검은색이고 적철석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58분까지만 쉬었다가 할게요. 자, 일단 광물을 좀 알아봤어요. 광물이 모이면 암석이 됩니다. 암석 요거 이제 여기까지는 했고, 암석을 크게 화성암, 퇴적암, 전성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생성 과정에 따라 화성암, 퇴적암, 전성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되는 거예요. 마그마가 굳어져서. 근데 지표로 흘러나와 식거나 아니면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을 수도 있거든요. 지표로 흘러나와 식거나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화성암인데, 어찌됐건 마그마가 굳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화성암은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 결정의 크기와 색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자, 화성암은 지하 깊숙이서 식으면은 천천히 식어요. 천천히 식을 때 알갱이들이 모여요. 광물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면 이 입자가 커져요. 입자가. 알갱이가 커. 결정 크기가 크다. 그리고 요런 거를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심성암. 얘도 결정 크기 큰데 잘 안 보이는 거. 아무튼 결정 크기가 크다. 심성암은. 왜냐면 천천히 식어서. 근데 마그마가 분출한 후 용암이 지표로 흐르다가 빨리 식어요. 빨리. 여기는 안에는 따뜻하고 밖에는 좀 더 차가우니까 빨리 식을 때는 금방 굳으면서 입자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화산암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화산암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결정이 작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갱이가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알갱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구멍이 보이는 거지 알갱이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현무암은 알갱이가 작은 거고, 얘는 알갱이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으면 알갱이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일단은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알갱이 큰 애들 가운데 밝은 색이 많으면 이거보다 이게 밝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화강암이고, 반려암이라고 하는 애는 어두워요. 어두워. 알갱이는 큰데 어두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그마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고, 구성하고 있는 그 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어찌됐건 밝으면 유문암이라고 하고 어두우면 현무암이라고 해. 어두운 애들이 좀 더 유색 광물이 많아서 그런 거긴 한데,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다시, 화산암은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와 빠르게 식어서 굳어진 암석으로 광물 결정 크기가 작다.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는데, 현무암은 어두운 색이고 유문암은 밝은 색이에요. 그 다음에 심성암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굳어진 암석으로 광물 결정 크기가 크다. 반려암과 화강암이 있는데, 화강암이 밝은 거 아시죠? 화강암은 밝고, 그럼 나머지 얘는 어둡겠지.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무튼 밝은색 광물, 석영, 장석이 많으면은 그 암석이 밝은 거예요. 화강암이나 유문암에는 밝은색 광물이 더 많은 거예요. 석영이나 장석 등. 어두운 색 광물, 흑음모, 각섬석, 휘석, 감남석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은 어두운 색을 띱니다. 반려암과 현무암은 어두운 색을 띠는데, 어두운 색 광물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퇴적암. 퇴적암은 일단은 퇴적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야 돼요. 퇴적물. 퇴적물은 부서진 거예요.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에 풍화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풍화. 부서진 거야. 부서진 그런 돌멩이들, 이런 애들이 퇴적물이야. 퇴적물이 오랜 시간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뭐 강가에 가면 모래알갱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이렇게 운반이 돼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오고 와. 그러면은 여기에 또 위에 오고 여기에 또 위에 오고 이러면 이 밑에 있는 애가 자꾸 눌리니까 다져지게 돼. 다져져. 그래서 자꾸 퇴적물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 다져져. 그런 걸 다져진다라고 하고, 근데 모래알갱이를 내가 아무리 꾹꾹 누른다라고 해서 그게 암석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 모래알갱이 속에 물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 뭐 교결 물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무슨 석회암 이런 애들이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굳어져요. 그거는 굳어진다라고 해요. 다져지고 굳어져. 그러면 암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퇴적물이 만들어지고, 퇴적물은 뭐 바람에 의한 풍화 침식이나 아니면 뭐 식물의 뿌리라던가 뭐 여러한 원인에 의해서 뭐 물이 흘러서 물이 얼면서 부피 같은 것을 쪼갠다던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운반이 되고
뭐 물이나 바람이나 빙하 이런 거에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쌓이면은 위에가 누르니까 아래에 있는 애들이 다 젖어. 그 다음에 광물질들이 녹아서 단단하게 굳어져. 그러면 암석이 된다. 근데 퇴적암은 구성하고 있는 광물질의 종류,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의 크기나 종류에 의해서 분류를 합니다. 자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여감이라고 하고, 모래로 되어 있으면 사암이라고 하고요. 진흙으로 되어 있으면 이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애들이 더 알갱이가 작은 거야. 그 다음에 석회질 물질, 뭐 이렇게 조개 껍데기 이런 애들이 석회암이 됩니다. 그런 석회 물질들은 석회암이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거죠. 자갈 있으면 여감, 자갈 있으면 여감, 이거는 모래로 돼 있어. 이거는 이암이에요. 알갱이가 되게 작고, 이암이라고 합니다. 석회암은 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무거운 애일수록 금방 내려놔요. 멀리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여감은 이 바닷가 근처에 많이 쌓이고, 모래는 좀 멀리까지 가고, 진흙은 더 멀리까지 가요. 그래서 여감 같은 경우에는 얕은 바다에서 생기는 거고요. 사암, 이암이 더 깊은 바다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퇴적암의 특징인데, 퇴적암은 이게 운반작용에 의해서 한번 이렇게 운반되고 또 운반되고 이러다 보면은 줄무늬가 생겨요. 줄무늬. 쌓이다 보면 줄무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평평한 이 줄무늬를 층리라고 해요. 층리. 평행한 줄무늬를 층리라고 한다. 그래서 퇴적암에는 층리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남을 수가 있어요. 화성암 이런 건 안 남아요. 왜냐면 마그마 엄청 뜨겁잖아요. 거기에 생물의 흔적 남고 이러지 않아. 근데 퇴적암에는 이렇게 흔적이 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층리나 화석은 퇴적암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변성암. 변성암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이 되는 겁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 원래 암석의 성질과 구조가 다르게 변하는데, 그거를 변성암이라고 한다. 퇴적암의 줄무늬는 층리라고 하고요. 퇴적암에서의 줄무늬는 층리라고 해. 근데 변성암에서 보이는 줄무늬는 염리라고 해요. 염리. 열과 압력을 받아서 광물이 수직 방향,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나란하게 배열되면은 줄무늬가 보이는데 그걸 염리라고 하고, 편마암과 편마암은 염리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특히 편마암은 엄청 잘 보여. 검은색, 흰색 줄무늬가 잘 보입니다. 이런 염리는 원래는 편마 구조라고 하는데, 뭐 그런 말은 없으니까 일단 염리라고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고, 압력의 수직 방향이다. 압력을 받으면은 요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생긴다. 염리가. 변성암의 종류는 변성작용 전에 암석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이름이 결정돼. 사암이 변성작용 받으면 규암이 돼. 규암. 사암이 변성암이 되면 규암이 되고요. 석회암은 대리암이 됩니다. 대리암. 그 다음에 화강암은 편마암이 되고요. 편마암 또는 화강편마암. 이암은 편암, 편마암까지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줄무늬가 없어요.
압력이 작용하지 않고 열만 받아서 얘네들 줄무늬가 나타나지 않는다. 얘네는 줄무늬가 없습니다. 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은 유암이 되고 4 얘가 되고 그리고 석회하면 이게 대리암이거든요. 화강암은 이게 편마암이 되고 이암도 편마암이 되고 이암도 편마암이 되고 편마암이 더 줄무늬가 선명한 거예요. 편암보다는. 그래서 암석이 순환을 할 수가 있어요. 암석이 이제 처음에 뭐 마그마가 굳어져서 화성암이 됐다고 쳐. 근데 얘가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얘가 막 돌가루가 될 거 아니야. 풍화작용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퇴적물이 되거든요. 걔가 운반돼서 퇴적암이 될 수 있고 화성암이었던 애가 퇴적암이 될 수 있고 얘가 지하 깊숙이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되고 근데 변성암도 부서져서 또 퇴적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또 퇴적암이 또 되고 얘도 부서질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될 수 있고 근데 얘가 열과 압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야. 그러면 아예 녹아. 그럼 마그마가 됐다가 다시 굳어지면 화성암이 되고 화성암도 열과 압력을 적당히 받아. 그럼 변성암이 되고 이렇게 자꾸 순환을 할 수가 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다른 암석으로 변환되는 거를 암석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 크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있고요. 암석은 오랜 시간에 걸쳐 끊임없이 순환을 합니다. 순환한다. 화성암 중 광물의 결정 크기가 크고 밝은 색이 많으면 화강암이 되고요. 주로 자갈로 구성된 퇴적암은 여과암이 되고요. 무엇은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광물이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나열하면서 나란하게 배열되면서 생성된 줄무늬 구조이다. 염리입니다. 염리. 층리는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그 줄무늬가 층리고요.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줄무늬는 염리다. 그래서 5번부터 한번 100쪽에 5번부터 하면 되겠네요. 100쪽에 5번부터 14번까지 이번에 이제 석영과 화강암 순서 없이 나타나는데 이게 석영인 거 아시죠? 그쵸? 화강암이고 석영을 알아야 되니까 이게 석영이고 얘가 화강암이고 나는 단단하고 풍화에 강해서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나에서 이 석영에 규소가 있어요. 규소 그걸로 이제 유리 제품 만들 수가 있고요. 유리 이런 거 모래에 있는 그 석영 이런 거 이용하는 거고요. 가와 나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뭐 그러긴 하지 뭐 무한정 많은 건 아니니까 한정되어 있는 거는 맞죠. 그 다음에 집 표면에서 이렇게 흐르다가 되는 거는 화산암이라고 하고요. 이건 심성암이라고 하는데 분류하는 기준 중 화성암이 생성되는 깊이와 관련 있는 것을 쓰시오. 그러니까 깊이에 따라서 광물 결정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광물의 결정 크기 쓰면 되고
결정 크기가 작으면은 A고요. 결정 크기가 크면은 B고. 그래서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암석. 여기는 유무암과 현무암은 그 화산암이고요. 그 A에 유무암이나 아니면은 현무암 들어가야 되고, B에는 화강암이나 반려암. 화강암이나 반려암. 이렇게 들어가면 되네. 4번 들어가면 되네. 그렇죠? 그거는 뭐 외우시긴 하셔야 됩니다. 화강암과 반려암은 심성암이고, 유무암과 현무암은 화산암이다. 자, 그다음 얘네 색깔이랑 얘는 알갱이가 크고 작고 뭐 이렇게 되는데, 가는 나보다 광물 결정 크기가 작다. 가가 크죠? 나는 가보다 어두운 색 광물 비율이 높다. 이게 어두우니까 맞지? 나에서 층리가 나타난다. 층리는 태조감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건 둘 다 화성암입니다. 2번이고요. 그 다음 태조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맞고, 광물 결정 크기에 따라 분류한다. 이것도 맞긴 한데 일단 맞는데, 다른 애도 이러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화성암 분류할 때도 크기가 다르면 기준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태적물이 쌓여서 층리가 만들어진다. 이거는 특징이 되지. 다른 애는 안 되고. 1번과 3번 고르셔야 되고, 열과 압력 받는다는 변성암이고요. 광물 결정에 눌러 납작한 염리가 나타난다. 이 둘 다 변성암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져지고 굳어지는 작용입니다. A는 퇴적물 사이에 공간이 줄어든다. 다져지는 거예요. 공간이 줄어든다. 다져지고. B는 높은 열과 압력을 작용한다. 그건 아니고, 뭐 압력은 어느 정도 작용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변성작용을 의미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굳어지는 작용이고요. 퇴적물 사이에 다른 물질이 채워져 굳어지는 과정이다. 이게 맞죠? 기억되고 5번 고르시면 되고, 주요 퇴적물과 퇴적암의 종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진흙은 2암이고 모래는 4암이고, 이거 맞네요. 자갈은 여감이고, 석회암은 석회질 물질이죠. 3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건데 염리가 생성되는 과정이고요. 모든 변성암에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열만 받아서 변성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염리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다음에 높은 열과 압력이 작용하여 만들어진다. 이거 맞고,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납작해지면서 생긴 줄무늬 구조가 나타난다. 맞죠? 이런 걸 염리라고 한다. 5번 고르시면 되고, 이 그림과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 암석은 편암이나 아니면 편마암입니다. 편마암. 편암이나 편마암. 줄무늬가 있어요. 주암은 변성암이긴 한데 주암은 줄무늬가 없어요. 대리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과정은 퇴적물 형성되는 과정인데 C가 있네요. C가 되고, 높은 열과 압력 받아서 변성암이 됩니다. 변성암 되는 과정은 A네. CA 순으로 쓰면 되겠다. 한번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암석이 만들어지고 뭐 그런 것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93쪽에 토양이 형성되는 과정도 이제 배우겠습니다. 일단 암석들은 사실 단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부서집니다. 오랜 세월에 의해서 부서지는데, 가장 큰 원인은 물이나 공기 때문에 부서집니다. 생물의 작용도 있긴 해도, 특히 물 같은 경우에 얼 때 부피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었다가 겨울 되면 얼어. 그러면서 이게 쪼개지는 거야. 그리고 봄 되고 이러면 이게 녹을 거 아닙니까, 얼음이? 그러면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바위. 그래서 물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바위도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 뿌리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바위를 쪼갤 수 있어요.
바위로 쪼갤 수 있습니다. 식물 뿌리가. 그 다음에 압력 변화에 의한 작용. 이런 거는 요거 지금 북한산인데 요게 지금 좀 하얀색이죠. 이게 화강암으로 되어 있거든. 화강암. 근데 화강암이면 원래 어디서 만들어져요?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지하 깊은 곳에서 사실 만들어져. 근데 그때는 이게 누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이런 뭐 흙이나 이런 애들 누르는 힘이 있는데 얘가 솟아 올라와서 여기 흙 이런 게 덮여 있던 게 자꾸 침식작용 받아서 없어진 거야. 그럼 누르는 힘이 어떻게 되겠어? 누르는 힘이 없어졌겠죠. 꾹 누르다가 안 누르니까 얘가 쩍쩍 갈라져요. 이렇게 누르는 힘이 없어지면서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이 지표로 드러나면 압력이 약해져서 압력이 감소해서 부피가 커지고 틈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약간 보면 이렇게 약간 갈라진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 틈에 물과 공기가 스며들어서 얇게 벗겨져 부서진다. 이걸 박리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압력을 누르다가 안 누르면 저렇게 이렇게 암석이 이렇게 풍화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가 이산화탄소 같은 게 좀 녹아 있어요. 지하수에. 그러면은 걔가 녹이는 역할을 더 잘합니다. 석회암 같은 걸 녹여요. 석회암은 산성 물질에서 녹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탄산이 돼. 탄산 뭐 이런 게 돼. 탄산수 이런 게 돼. 이런 게 석회암을 녹여서 동굴을 만듭니다. 여기가 원래는 석회암 지대인데 여기가 물이 흐르면서 여기 녹이는 거예요. 이렇게 녹여가지고 동굴이 된 거야. 크게 동굴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공기에 의해서 암석 일부가 산소랑 반응해서 붉게 변하면서 성질이 달라지기도 한다. 요런 데는 좀 붉은색 암석이 많네, 진짜. 여기는 뭐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같은데, 그런 것도 풍화를 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풍화가 잘 일어나려면 표면적이 넓으면은 더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진 거보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 그러면 표면적이 넓으니까 풍화가 잘 일어납니다. 표면적이 넓으면 풍화가 잘 된다. 그 다음에 석회암 이런 애는 방해석이 주성분인데 방해석은 산성물질에 녹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수와 같은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에 석회암이 녹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랑 화학작용이 일으켜서 화학작용 일으키려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열대지방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물이 얼어서 밤낮의 기온차가 크면 고산지방 이런 데서도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풍화가 잘 일어난다. 표면적 넓고 그 다음에 뭐 지하수 같은 게 흐르고 그리고 이제 뭐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으면 풍화가 잘 되고요. 뭐 기온차가 크면 또 풍화가 잘 됩니다. 풍화가 돼서 결국에 뭐가 되냐? 토양이 돼요. 토양. 잘게 부서져 가지고 흙이 됩니다. 흙을 토양이라고 하는데 토양이 형성되는 과정은 일단은 암석이 있는데 얘가 조금씩 부서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원래 모질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책 내용이 없네. 옛날에는 모질물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용어가 빠졌구나. 어찌됐건 이제 얘가 좀 이렇게 부서져. 그럼 나중에 그런 부서지고 여기 뭐 이렇게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면 여기가 표토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표토. 근데 요게 심토라고 하거든. 아, 이런 용어를 다 뺐나 본데.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그런 말을 다 뺐구나. 뭐 모질물, 표토, 심토 이런 거 다 뺐네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내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진흙 같은 게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생성 순서가 있는데
얘가 먼저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부서져가지고 두 번째 얘가 생성이 되고, 얘가 먼저 됩니다, 얘가. 표토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심토가 생깁니다. 여기 있는 작은 알갱이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맨 마지막에 되거든요. 그리고 순서가 1, 2, 3, 4야. 이게 1, 2, 3, 4일 것 같은데 1, 2, 3, 4야. 써놓으세요. 1, 2, 3, 4. 그래서 암석이 모래나 잘게 부서지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는데, 물에 녹은 물질이 진흙 아래에 쌓이면 토양이 두꺼워진다. 그렇게 이제 형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토양은 물에 녹은 물질과 진흙 등으로 이루어진 층이 가장 나중에 생성된다. 이거 네 번째입니다. 얘가 1, 2, 3, 4야. 요게 마지막이야. 1, 2, 3, 4 아니에요. 1, 2, 3, 4야. 자원으로서의 토양, 생물들에게 살아갈 터전 제공하고 식물들한테는 영양분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물 같은 게 땅속으로 스며들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깨끗해져요. 이렇게 정화작용을 합니다.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작용도 한다. 토양은 오랜 시간에 걸쳐 생성되므로 유실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 암석은 풍화작용이라고 합니다. 풍화작용으로 잘게 부서지고요. 성분이 변하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된다. 밤낮의 기온차가 큰 지역은 물이 어는 작용으로 풍화가 잘 일어나고, 무엇은 생물에게 토양이겠네요. 토양.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래서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암석부터 광물부터 암석, 토양 생성까지 다 배웠습니다. 102쪽에 15번부터 17번까지 풀어보시고요. 풍화에 대한 설명 옳은 거. 풍화는 바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바람도 물론 이제 기여하는데 그것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석회동굴은 지하수의 용해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지형입니다. 석회암 지역에 지하수가 흐르면 석회암을 녹여요. 그래서 동굴이 뻥 뚫려. 그 다음에 암석 틈 사이에 스며든 물이 얼었다 녹는 과정에서 반복되면 부서질 수 있지. 얼면은 이제 부피가 증가하니까. 5번. 그 다음에 물이 얼 때 부피가 커져서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강수량이 많은 열대지방에서는 이제 요런 풍화는 안 일어나죠. 열대지방에서. 열대지방에서 얼음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식으로 풍화가 일어날 수 있죠.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야 일어날 수 있다. 그건 아니지, 이거는. 네. 그 다음에 A는 B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이게 맞아요. A 1, 2, 3, 4. A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B는 나중에 얘가 흙에 이제 스며들어 가지고요, 밑으로 가라앉는 겁니다. B는 생물 활동의 가장 활발한 층, 이거는 표토가 가장 활발한 거고요. A가. C는 D가 풍화되어 생성된 층이다. 맞아, 얘가 부서져서 C가 된 겁니다. 기억되고 고르시면 되고요. 4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실력 강화, 아까 2번 안 했죠? 2번 했나? 2번 안 했죠? 2, 3, 4 하시고요. 실력 강화 2, 3, 4. 자, 이번에, 자, 흑원모 흰색이고 분홍색. 분홍색이 장석이고 장석. 그럼 요거는 이제 석영일 거고요. A는 조암광물 중 가장 큰 부피 차지한다. 맞고.
B가 염산과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이 암석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죠. 얘는 화강암은. 기억되고 4번. 그 다음에 자, A에서 생성된 암석은 B보다 어두운 색이다. A는 지표긴 한데 꼭 어두워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현무암도 있고 유문암도 있고 이러거든요. 이해하실까? 그러니까 보통 현무암을 많이 공부하는데 현무암은 어두운 색이 맞는데 현무암도 있고 유문암도 있으니까 모든 암석이 B보다 어두운 건 아니고, B도 이제 밝은 애도 있고 어두운 애도 있거든요. 반려암이라는 건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틀렸고, C에서 이중 규암이 생성될 수 있는 곳.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 마그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마그마가 엄청 뜨겁겠죠. 그래서 석회암의 마그마에 의해서 석회암이 변성작용 받으면 여기는 대리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암은 그냥 모르겠고, 4암은 규암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규암 생성되는 것은 C가 맞죠. 이해하세요? 이 마그마가 여기 있었을 때 열을 받아서 변성작용 받아서 규암이 만들어진다. 2에 염리가 있다. 이거는 열만 받은 거거든요. 열만. 대리암이 될 때 열만 받으면 염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재질만 바뀌는 겁니다. 좀 더 입자가 단단해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염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염리가 있으려면 압력을 받아야 돼요. 압력. 열과 압력을. 가 과정에서 물이 어는 작용으로 풍화가 일어날 수 있다. 맞죠? 부서지는 거니까. 생물의 활동은 A층이 B층보다 활발하다. 이게 맞아요. 이게 생물이 여기 표층에 뭐 낙엽도 썩기도 하고 여기서 뭐 자라나기도 하고 뭐 여기 뭐 지렁이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C층의 구성 물질은 D층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받지. 얘가 부서져서 얘가 된 거니까 얘 영향을 크게 받지. 자, 5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서술형. 아까 2번까지 했죠? 예. 한번 이것도 써보세요. 예. 3번부터 해서 4번까지 한번 써보시고요. 나머지 같이 해보자. 가를 구성하는 조암 광물 3가지와 가는 이제 석영 있고요, 장석 있고 흑은모가 있습니다. 각 광물들에서 관찰되는 특징을 설명하시오. 석영은 뭐 써야 되지? 석영은 흰색이나 무색이고 단단하고, 그 다음에 이거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흑은모는 원래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이고, 조훈색은 관찰되는 특징만 쓰면 되나? 그냥 검은색이라고 쓰자. 그리고 장석은 분홍색이나 흰색. 여기는 분홍색이 좀 보이는데 분홍색이나 흰색입니다. 모범 답안에는 그냥 그거만 써있네요. 장석은 분홍색 또는 흰색을 띠고 석영은 투명 또는 흰색이며 흑은모는 검은색을 띈다. 뭐 이 정도만 써있네. 그 다음에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하여라. 얘가 알갱이가 크죠? 그래서 가는 심성암이고, 심성암. 이렇게 생각하면 까닭. 심성암이고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알갱이의 광물의 결정 크기라고 써있네요. 광물의 결정 크기가 크기 때문이다.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나는
입자가 작잖아요. 이거는 화산암이고, 화산암. 광물 결정 크기가 이거 작다, 이거 크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4번은 퇴적암의 단면인데 이런 거를 층리라고 합니다. 층리. 네. 퇴적암 위와 같은 줄무늬가 구조가 나타날 까닭을 설명하시오. 퇴적물이 입자 크기나 색이 다른 퇴적물이 쌓이면서 서로 다른 층이 만들어져서 층리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입자의 크기와 색이 다른 퇴적물이 쌓이면서 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층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입자의 크기나 색이 다른 퇴적물이 쌓이면서 층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주암과 편마암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 줄무늬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가가 규암이 되어야 되고, 나가 편마암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편마암은 압력을 받아서 줄무늬가 보이고, 규암은 줄무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편마암은 줄무늬가 나타나고, 규암은 줄무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고산지대 암석인데, 고산지대는 이제 온도 변화가 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암석의 틈이 어떻게 변할지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뭐 암석의 틈이 벌어지겠죠. 물이 스며들었다가 얼면 부피가 증가하여 암석이 쪼개진다. 뭐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물이 스며들었다가 얼면 부피가 증가하여 암석이 부서진다. 그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토양의 단면 나타낸 것이다.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층은 B입니다. B. 그 층이 형성될 때까지 과정을 설명하시오. 그 암석이 D죠. 암석이 부서져서 C가 되고요. 이 C는 이제 암석 조각이나 모래로 이루어진 층. 암석 조각 C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잘게 부서져서 더 풍화되어 A가 됩니다. A가 되고, 생명 활동이 활발한 층. 원래 다 이게 이름이 있거든요. 이게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지금 안 가르쳐주고 그냥 이렇게 하네. 생명 활동이 활발한 층. 그게 A입니다. A가 되고, 그 다음에 빗물에 녹은 물질과 진흙이 아래로 내려와서 쌓인 겁니다. B가. 빗물에 녹은 진흙이 내려와서 쌓인다. 쌓인 층이 된다. 순서가 1, 2, 3, 4 요 순서예요. 이거 뭐 이렇게 막 놀이터에서 흙장난하거나 이러면은, 만약에 땅을 막 파본 사람은 좀 아는데, 위에는 조금 알갱이가 큰데 약간 밑에 내려가면 진흙이에요. 진흙입니다. 뭐 화분 같은 것도 물 주다 보면은 이렇게 그 알갱이 작은 애들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약간 파보면은 그 안쪽에 진흙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암석의 순환 A에서 E 과정 각각 무엇인지 각각 쓰시오. A는 이제 퇴적물이 만들어지는 작용이죠. 근데 이런 건 이제 풍화 침식이라고 합니다. 풍화 침식.
풍화 침식 작용을 받는 거고, D는 다져지고 굳어지는 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지는 작용이 있어야지 퇴적암이 되고, C는 열과 압력을 받아야 되죠. C는 열과 압력에 의한 변성작용이라고 쓸까요? 압력에 의한 변성작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D는 이건 아예 녹는 거죠.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된다.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는 이제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지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변성암이 화성암이 되는 과정, 변하는 과정을 가에서 찾아 설명하시오. D2가 돼야겠죠. D2. 변성암이 녹고 여기 녹음, 그 다음에 이제 E는 이제 굳어지는 거죠. 이렇게만 쓰자. 그러면 이제 녹아서 마그마가 됐다가 마그마가 굳어지면은 화성암이 되는 거죠. 나를 만들 수 있는 원래 암석을 모두 써라. 이거는 편마암인데, 이게 줄무늬 보이잖아요. 이게 편마암인데, 편마암을 만들 수 있는 거는 화강암이랑 이암이고, 그 다음에 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에서 찾아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화강암이 변성작용 받는 거는 지금 C네요. C. 화강암은 이제 C에 의해서 편마암이 될 수가 있고, 이암은 퇴적암이 변성작용 받아야 되는데 C네요. C. 둘 다 그냥 C구나. 똑같이 C네. C 쓰면 되네요. C. 열과 압력에 의해서 성질이 변합니다. 가에서 B 과정을 거치면서 퇴적물의 부피와 밀도는 어떻게 되냐? 가에서 B 과정. B는 퇴적물의 밀도와 밀도는 증가하고 부피는 감소하겠죠? 부피 감소하고 밀도 증가합니다. 왜냐면 이제 다져지니까 부피가 감소하고, 부피 감소하면 밀도는 증가하는 거예요. 질량은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밀도는 증가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숙제는 없네요. 오늘은 숙제는 안 내줄게요. 수고 많았어요.